반갑습니다. 수자원 개발 기술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응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자원 개발 기술사는 실제적으로 우리 종합적인 종합적인 국토 개발의 기초 계획이라든가 또 계획 수립 및 여러 가지 불가결한 수립할 때에 꼭 필요한 그런 불가결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든 수공구조물이라든지 일반 하천이라든지 댐 여러 가지 수공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기초학문입니다. 그걸 갖다가 계획을 잡을 때는 현장에 가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조사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을 어떻게 할 건가 조사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에서는 수량이라든가 물량을 확보를 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비용을 산정하고 어떤 규모를 결정하고 거기서 또 공사를 하게 되겠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우리가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를 하게 되고 감리하는 모든 재반 상에서도 이 기초적인 학문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수자원 개발 기술사 대비 문제와 해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수자원 개발 기술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 모든 우리가 토목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기초. 그래서는 우리는 처음에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겠어요. 설계.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여기에 대한 파생되는 것이 이제 감리까지 해서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부터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이것을 토목 구조물의 어떤 일련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사는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현장에 대한 조사. 현장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어떤 자료의 정리.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 현장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죠. 계획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에서는 기본 계획과 실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설계는 이런 조사와 계획을 모토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되겠죠. 설계를 해서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공을 하는 것은 구조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공을 하고 다음에 감리라고 준공을 하는 이러한 해서 우리가 어떤 수공 구조물을 완성을 하는 이러한 큰 틀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틀을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개발 기술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공 구조물에서는 도로도 되고 하천도 되고 댐도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구조물의 어떤 수공 구조물이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도로라는 것은 하천을 횡단하게 되겠죠. 하천을 횡단. 또 하천 자체는 하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결정이라든지 있어야 되겠고 댐도 마찬가지예요. 규모라든지 또 위치 선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사, 계획, 설계 당시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문 분야로서 시공과 감리의 이유는
조금 우리가 크게 그 수자원개발기술사라서 크게 반영되지 않지만 조사, 계획, 설계까지가 우리는 수자원개발기술사의 기초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공구조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초적인 학문 중에서 조사, 계획, 설계 당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분야, 우리 전문 분야로서 요 수자원개발기술사를 응시하는 여러분들한테 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첫째 기초 및 핵심 문제, 요 출제 경향하고 경향을 요약을 하고 또 핵심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그 수공학의 역사부터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댐 계획 및 관리 분야, 댐의 계획 및 관리 분야. 수공학의 역사는 가장 그 과거부터 우리가 역사가 현재까지 일제시대, 그 다음에 현대까지 내려오는 나름대로 정리된 그런 개념을 정리한 것이고, 또 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자원 개발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댐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분야를 나름대로 그 하나의 챕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하천의 계획 및 관리 분야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는 큰 틀에서 연 거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수문 수리학적 공식, 수문이나 수리학적, 수자원의 자체의 그 모토가 되는 수문이나 수리학적인 공식이나 또 계산 분야를 어떤 챕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요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크게 보면 단답형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단답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용어 해설이 있을 거고, 또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큰 모토를 가지고 수공구조물에 대한 조사, 계획, 설계, 시공까지, 시공 전까 단계까지가 가장 그 중요한 우리가 그 기초 학문인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수공의 역사, 댐의 계획관리 분야, 하천, 수문 수리학의 학적인 공식과 계산 분야, 단답형으로서 용어 해설과 계산 분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된 정리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빠지지 않고, 내용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유도과정, 공식의 유도과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간략하게 꼭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저기는 한 70여 문제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면 그 항목별로 싹 정리를 해서 또 구분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 투자, 요 항목이 빠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최단시간에 합격의 영광을 우리가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참고 우리 자료,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정리를 했지만, 그 부가되는 그 참고 자료로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보면 첫째, 참고 서적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공업수문학이 있어요. 공업수문학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문학, 학교에서 배우는 수문학의 어떤 챕터별로 하는 단답형에 대한 용어 정리, 단답형에 대한 용어 정리랄까요? 용어 정리 같은 거, 용어 정리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하천 계획이죠. 하천 계획 분야, 하천 관리, 계획이랄까요? 이런 또 우리가 참고 서적에서 좀 필요하겠고, 또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되는 대운하 관련해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도 뭐 수자원 학회지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 보면 논문도 있을 거고 또 시사 편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시설 기준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천 시설 기준, 또 여섯 번째 댐 시설 기준. 최소한의 이런 참고 서적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처음 우리가 수자원 개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응시생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자기가 공부하는 룸에다가 여자를 구입을 해서 아니면 자료를 수집을 해서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 좀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런 참고 서적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쭉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출제 우리 경향이 어떠냐? 출제 경향을 보면은, 자, 이러한 우리가 출제 경향 중에 핵심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경향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첫째 우리가 댐편 수공의 역사 이런 거 개념이고, 댐편에서 우리가 약 한 25% 비율이고, 또 두 번째 술이나 수문 분야, 수문에서 약 한 25%. 이거 프로테지가 제가 이거 분석해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하천 분야가 또 한 25%.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운하의 대책이라든가, 운하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비율, 기타, 우리가 시대에, 시기에 시사 문제, 이런 것들이 약 한 25%.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율로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100%의 어떤 출제 경향이 나름대로,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도 사회의 우리 경험,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설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 한 20년 이상 우리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걸 저도 자격 취득할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책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스크럽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를 하나 묶고, 또 두 가지를 묶고, 이렇게 묶어서, 다음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